된다니까요. 어쨌든 11시니까 책 얘기를 한 1시간 정도는 하셔야 되니까. 좋습니다. 네, 책 얘기를. 근데 어차피 이 책이랑 되게 연관되는 얘기였다. 맞아요. 그쵸. 이미지, 여행, 도시 이미지를 사람 거의 그 만드는. 여행 자기가 여행 다니고 그래서 이거 베네치아 얘기 좀 이러면서. 해주세요. 막 이래. PP로 제대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영국이랑 미국이랑. 아 여기 베네치아. 네. 맞네. 무슨 소리지? 막. 나는 베네치아가 싫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책. 아니 근데 베네치아 소문에 이렇게 많이 쓰고 뒤에 왜 안 나오지? 막 이러면서 읽은 사람 나뿐이야. 맞아요. 전반적인 느낌도 궁금해. 어떠신지. 자, 누가 시작 멘트를 이제 하시죠. 네. 책 이야기 갑자기 조용해졌어. 제가 이거 뭐 썼나 보려고 블로그 들어가서 아무거나. 아 이걸 또 올리셨어요? 저는 이미 리뷰도 다 올렸는데 너무 옛날에 왜냐면은 이번에 너무 바쁘고 몸이 안 좋아서 이번 달에 책 이거 한 권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거 한 권이라도 내가 열심히 읽자 약간 또 이런 강박에 엄청 열심히 읽었는데 블로그에 올리고 잊어버렸어. 찾아보면 돼.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 딱 그 제목 그대로더라고요. 건축과 돈, 건축과 권력, 뭐 건축과 문화, 건축과 노동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돼 있어갖고 되게 챕터로 나눠서 이렇게 명확했고 당연히 제일 재밌는 거는 건축과 돈 그거를 연결지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어서 이런 생각 제일 많이 하면서 읽었어요. 건축이라는 게 돈이랑 연결돼 있고 뭐 성이랑 연결돼 있고 노동이랑 연결돼 있고 권력이랑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너무나도 우리가 건축만 배운다. 그렇게 해서 너무 처음에 시작해서 건축에서 시작할 때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나는 건축의 어떤 멋진 건축가, 건축의 사조, 건축의 어떤 미감 이런 것만 있는 배워왔는데 갑자기 모든 게 돈이나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에 가서 이건 건축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에서 뭔가 억울해지는 게 시작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초년생 중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저는 약간 그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이런 얘기 아니야? 또 잘못했어? 끝난 거예요? 이거 약간 그거 같아요. 제가 회사 첫 가서 자기소개했을 때 약간 분위기였어. 약간 내 개그 쳤는데 끝난 거예요? 약간 눈빛 이런 얘기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 눈을 피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는 어쨌든 건축 설계를 하다가 여기 건축에서 파생된 건축과 돈에 연결된 걸 하는데 그래서 건축과 금융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한 첫째 번의 챕터에 대해서 이제 요즘은 생각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이 시기가 지나가면 또 다른 어떤 선택지에서는 건축과 권력을 연결해서 또 한 몇 년을 살아보고 싶고 또 건축과 노동을 또 생각하면서 또 좀 해보고 싶고 건축을 기본 뿌리로 되게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좋은 발판이 되겠다 이 책을 읽었고 그리고 이 책이 맨 뒤에 나오는데 이 책의 마지막에 내가 이 영감받은 모든 생각은 라스베가스의 교훈이라는 책에서 왔다. 다음 달 책 그거 읽자. 근데 그거 저 너무 어렵더라고. 못 읽겠더라고. 약간 나 사셨어요? 네, 그거 절판돼서 중고. 새로 있던데? 응? 나왔던데 2017년에 나온. 지금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중고로 샀거든요. 그거? 와. 네, 한 1-2주 전에. 난 이거 읽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뭔가 연구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학문이 짧아서 그렇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안 모르겠는데. 가지셨어요? 네? 잘못했네. 그래서 이거 여기 있어요. 10월 20일 출구예요. 라스베이거스 제목이 뭐라고? 라스베이거스의 교훈. 라스베이거스라고 검색 안 했구나. 라스베이거스의 교훈 로버트 벤추리. 어쨌든 사게 돼서 넣었어요. 그런데 이미 다행이네요. 근데 저는 중고로 샀어요. 청하 절판됐어. 출판사에서 나왔대요. 예술사에서 그냥 거기서 제목이 그 이름으로 검색이 안 되네. 그래서 라스베이거스의 교훈. 저는 로버트 벤추리로 해가지고 나왔나 보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달 이걸로. 라스베이거스의 교훈 좋네요. 다음 달. 근데 프로세스란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전 아직 못한 거 뭐라고요? 프로세스. 프로세스. 뭐예요, 근데 지원님? 막 이래. 프로세스? 왜 이걸 꼭 굳이 이해가. 번역을 안 했을까요? 과정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프로세스로 했겠죠. 근데 좀 다른 단어였으면
부럽겠다. 그래서 너무 이 사람도 너무 자주 쓰는 딱히 말이에요. 뭐, 너무 자주 쓰는 뭐 그러니까 다른 의미랑 이게 잘 안 연결이 안 돼요. 오해받기 좋은 단어인데 문화라는 프로세스, 성이라는 프로세스 그게 잘 이렇게 안 와요. 그리고 처음에 그럼 자기가 이 프로세스라는 용어를 쓰면 거기에 대해서 좀 자기 나름의 정의나 뭐 설명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맞아. 이게 뭔가 이 전체를 관통하는 자기가 만든 뭐 말처럼 쓰는데 그렇죠. 너무 자주 쓰는 말인 거죠. 자기가 그렇지. 만든 말이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설계를 배우거나 그걸 하는 사람들은 프로세스라는 말을 보다는 그런 비슷한 의미는 레이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층이라는 내가 아는 그런 층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봐도 되는 건가? 근데 그것만은 또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계속 제가 겉핥기 하는 식으로 제대로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다음 문장 읽는 느낌이어서 근데 나는 그런 생각 찜찜했어요. 하나도 안 하면서 읽었는데? 왜지? 그러니까 음. 뭐 도시는 프로세스 결과다라는 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권력, 노동, 뭐 자본성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프로세스 시작할 때 최초의 시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도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프로세스가 다 뒤에가 다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이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물이다. 그렇게 하는 건축의 프로세스와 이거는 뭐 노동자들을 위한 거다. 이거는 뭐 그 주제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다 바뀌잖아요. 완전 설계할 때. 그거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했는데 이 사람이 딱 그렇게 구도를 잡고 있잖아요. 건축이라는 게 있고 왜 이렇게 제목이 안 외워지는 거야? 돈, 권력, 성, 노동, 전쟁,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전쟁으로 시작된 건축의 프로세스야. 그러면 뭐 군수산업과 연결돼서 어떻게 돼? 라는 설계 프로세스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표면을 만드는 건 똑같지만 이게 되게 명확해. 협의해야 되는 주체라든지 뭐 그런 이해관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문제의식이 뭐냐면 건축하는 사람들은 이 돈을 위한 프로세스에 건축하는 거를 만났을 때 권력이라는 거에 공공건축을 할 때 뭐 노동을 할 때 그런 거에 따라서 그 프로세스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한단 말이에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배워서 사조만 배워서 그러는 거. 그래서 진짜로 내가 클라이언트가 되고 너무 답답한 게 지금 이거는 이 컴팩트하고 정말 그 도시에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 돈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물인데 막 사조를 들먹이거나 자기 작품을 하고 싶어 하거나 자기가 꼭 해야 되는 시그니처 디자인을 여기다 해야 돼서 뭐 용적률이나 전용률을 손해를 보게 한다거나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수도 없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쳐내서 남아서 이제 개발 사업에서 자주 이제 그 컨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를 센스 있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클라이언트 니즈를 그냥 어쨌든 건축은 되게 단순하게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충족하는 건데 여러 가지의 이 돈, 권력, 성, 노동, 전쟁, 문화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저는 프로세스가 바뀐다 해갖고 나는 이게 그런 게 이상하다고 근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머릿말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도시와 설계와 의도의 측면, 도시를 설계와 의도의 측면을 생각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나는 도시의 외관이 의식적인 설계가 아닌 무의식적인 여러 프로세스의 산물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봤거든요. 수식어가. 그러니까 프로세스라는 문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스가 일단 설계와 약간 대치되는 개념으로 이 사람은 계속 쓰고 제시하고 있잖아요. 설계라는 의도의 산물이 아니라 여러 프로세스가의 산물이 도시다. 도시는 여러 프로세스의 산물이다. 근데 그 프로세스가 뭔가 이렇게 뭐 전쟁이 일어나서 그게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되고 뭐 성이라는 그 어떤 뭐 사건이나 현상이나 실제 삶이 반영돼서 그 도시의 프로세스를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이제 무의식적이라는 그게 그 뒤에 조금 저도 그거를 써놨는데 도시 설계관이 프로세스의 결과다라고 써있고 그 뒤에 약간 이 두 개를 적는 것 같은데 그 수치나 통계가 있고 이미지가 있고 뭐 이렇게 두 개를 나눠가지고 맞아요. 약간 대치시키는 것 같은 글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 좀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23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시를 제대로 이해할 때 필요한 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수치와 통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미지 그게 얘기했잖아. 반박인가? 나도 좀 다시 이 얘기를 듣고 문장을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수치와 통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데 수치와 통계는 의식이고 오히려 이미지가 무의식인데 이거 짝이 안 맞잖아요. 이 사람은 수치가? 이미지와 보기의 문제에 소홀한 현대 도시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미지가 무의식 같지 않아요? 느낌이? 그죠. 무의식에 영향을 많이 끼치. 근데 지금 그거랑 또 대치되는 문장이었어 이게. 그러니까 프로세스라는 단어가 저는 어쨌든 명확하게 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계속 이게 있는데 시원한 맛이 없었어요. 맞아. 근데 그 근데 단어가 나는- 시원하지 않아. 맞아. 딱 그. 그러니까. 뭐 감은 자기도 사실은 잡겠지만- 좀 정리 안 됐다는 그죠? 생각을 저는 이 책 전체를 읽으면서 계속 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이 이런 도시 건축에 관한 명저들, 유명한 책들을 맞아요. 20권 쫙 이- 가지고 왔어. 네. 이만큼 쌓았어. 그리고 이 네. 책을 맞았어. 다 읽었어. 다 읽고 거기에 중요한 것들을 다 이제 프로이트까지 캡처를 했어. 나오니까. 그런 다음에 이걸 다 조합해가지고 여기다 넣은 느낌이지.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통찰이 맞아. 있거나 이런 거 자기 통합해내지 생각이 못했어. 아니야. 자기 어, 통합. 자기 생각이 아니야. 통합해내지 못했다는 게 맞아. 너무 잘 알겠어. 그렇지만 그래도 이 책은 의미가 있죠. 그 꼭지를 돌아다보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의미 있는 책이에요. 우리한테 영감을 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책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레퍼런스를 너무 잘 정리했는데 그렇죠. 전체적인 그 이해 뭐라 못했어. 관통하는 그리고 거는 심지어 이 사람은 잘 건축에 납득이 안 대해서도 돼요. 사실 잘 이해 못했고 이 사람은 건축을 보는 게 저 누구죠? 그 프렌트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을 통해서 아는 게 자기의 건축의 전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 책을 이 보면은 사람이 프렌트는 한나 아렌트, 미셸 푸코 엄청 자주 언급하고 그래서 제이제 콥스, 제이 제이콥스도 중간에 했고 리처드 세넷. 근데 그래서 저도 빈혈리 네, 책이란 이런 것이다. 책이란 이렇게 레퍼런스를 많이 해도 자기께 관통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약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 책 나름대로 너무 다른 이게 우리는 항상 건축 중심, 건축에서 파생된 돈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 바깥쪽에 주제어들에서 돈, 권력, 노동에서 이 건축을 약간 바라보는 생각을 엄청 많이 시도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다. 이 책이. 그럼 또 이 그래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시선인 것 같긴 그렇죠. 해요. 완전하지 이미지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줄 수 음. 있는 소스인데 이제 약간 한 30%좀 진행됐다는 느낌을 줄 수가 없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도시를 이 건물 하나를 바라봐도 그 건물에서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것까지 그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건져내서 그것이 보이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에 소홀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현대 도시계획이라는 게. 근데 어쨌든 그거를 저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레이어라고 생각하면 도시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실패한 거, 그 도시의 전문가로서 되는 것에 실패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 다양한 것들을 읽어내는 훈련을 학교 때부터 계속 받고 근데 그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나의 도시를 바꿔가는 그 설계자나 계획가의 입장으로 일로서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을 저는 결국 해내지 못한 것 같아요. 거기서 길을 잃어버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것을 도시나 건축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그렇게까지만 새롭진 않았어요. 원래부터 저도 이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뭐 하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엄청 찾아보고 뒷배경 찾아보고 그게 이제 보니까. 그 다음 전층 그 아래 그래서 이제 막 내려가고 엮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학교 다닐 때도 3시간 동안 막 사진만 보는 수업도 있었거든요. 사진만 보거나 막 영화를 보고 리포트를 써서 내거나 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훈련이 돼 있는 그런 훈련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새롭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이게 이 사람이 약간 궤변이라고 생각하는 게 설계와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 현재 실제 도시의 모습 곳곳을 이렇게 이게 중요하고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는 좋지만 그걸 왜 굳이 설계와 배치시키느냐 그게 너무 무리수인 거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각각 설계관이나 뭐 이렇게 배워온 것들이 있겠지만 해온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배운 것도 그렇고 너무나도 그 뜻을 제가 진심으로 이해하기까지 오래 걸린 게 설계는 질서를 잡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세상에서 그건 살기 때문에 각자의 삶을 누구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삶, 한 그룹의 삶, 한 가족의 삶, 한 지역의 삶 여러 가지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생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나로 다 담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벌어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는 유기체라고 하겠죠. 그렇게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그걸 다양하다 보면 다양할 수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고 그 모든 것일 수 없는 그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번씩 질서를 잡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질서를 잡는 과정이 계획이나 설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나 계획은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무작위로 흘러가는 것들에서 우리의 공통된 어떤 이 커뮤니티로서의 존재와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가치를 갖는 방법으로서 질서를 잡는 거죠, 한 번씩. 그리고 거기서 저는 의미를 갖는데 이 사람은 그거 계속 머릿말부터 그런 걸 많이 보고 그런 사례 많이 듣는 것 같아. 그런 게 많이 반영되지 않은 설계. 그런 걸 간과하는 설계자. 미국 사람이 이런 거를 많이 저기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책으로 건축과 도시를 공부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글로 그리고 배운 이 거지. 책들이 다 20년 전쯤에 유명한 책들, 명저들인 거야. 맞아. 그게 한 20년쯤 돼야 이제 책이 명저가 되잖아요. 영화도 무슨 50년 전 거. 네. 사랑과 통역이 되나요라고 계속 썼을 때로 1950년대 LA 도시고 건축도 막 케니스 프랭튼이 말한 것에 반박인데 언제적 케니스 프랭튼을 지금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최근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니까 어느 순간에서 되게 설득력을 저한테는 잃었어요. 저도요. 그래서 로버트 벤츄리 좋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로버트 벤츄리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서 좋은데 그게 이제 맞아. 톰피더 센터 막 이렇게. 네, 이 시점에 이제 도시를 논하는 데 있어서 이게 너무 아웃 오브 데이트 얘기만 있는 거 아닌가. 그 얘기도 있고 또 최근 얘기도 좀 있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책 이만큼 써놓고 그 책 싹 다 읽고 한 거라서 최근 챗GPT로 쓴 거 아니야? 네. 책을 조합해서 뭔가 도시에 대해 책 써줘.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례를 모은 것도 생각보다 이 너는 사람 뭐만 좀 보인다. 친밀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권력에 대해서도 그 뭐야 거기 나오잖아요. 유네스코 뭐지? 그 무슨 도시? 벨기에 권력. 도시. 벨기에 도시가 그게 뭐야 권력을 브뤼셀. 예. 브뤼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거 뭐 권력을 그렇게 표상하지 않는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그렇고 왜냐면 그 도시의 그 뭐죠 권력이 직접 작동되는 기관들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무슨 생각을 하지? 이거 왜 이런 얘기를 넣으셨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 되게 삐긋삐긋하는 타이밍들이 꽤 있어서 이 책을 읽을 때 약간 그리고 이제 서문이랑 물론 나는 서문을 읽고 기대한 바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갑자기 또 베니스 굉장히 도발적으로 시작했어요. 이 첫 문장을. 그래서 싫다. 그래서 이거 싫다. 여기서 검색해보고 이책 재밌겠는데요? 그렇죠. 아니 뭐 재미는 쏙 있었어. 들어오는데? 재미는 있었지만 이제 네, 되게 연결은 안 돼. 그래? 이러고 이렇게 열심히 평가 좋아한다. 평가 중독. 서문 되게 열심히 읽고 이제 본론을 읽었는데 내가 서문을 읽고 기대했던 거는 없는 거야. 하지만 분명히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얘기했던 그거 내놔봐봐. 나한테 뭔가 설명해 준다고 했었잖아. 이런 걸 기대하셨어요. 아니 일을 너무 크게 벌였어요. 왜냐면은 건축과 권력만 해도 정말 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맞아. 이거를 챕터로 다루고 거기서 레퍼런스를 막 7, 8개씩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연결시키겠어요. 이 책에 난 책에 이렇게 알는지 몰랐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뭔가 더 레벨업해서 이 책을 써주겠죠. 그리고 또 이제 군데군데 나타나는, 게, 케니스 프랭튼은 몰랐지만 난 이걸 알고 있어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그 뉘앙스가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지금 언제쯤 누구를 자꾸 끌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지? 이런 안타까움. 그래서 베네치아 같은 거, 베네치아 부분에서 저는 왜 이 사람은 관광이라는 프로세스만을 볼 줄 알았다면 그럼 왜 베네치아에 사람이 오고 왜 여기가 관광 도시로 그랜드 투어 때부터 여기 오는 데로 유명했을까? 그럼 여기가 다른 데랑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그 자연적인 지형이나 지물 그런 자연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독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왜 관광이라는 프로세스가 다른 지역에서도 관광이라는 프로세스라는 게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게 주목받을 수 있는데 왜 베네치아가 그것의 대명사가 됐을까? 왜 베네치아여야 했을까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안 됐나? 왜 그런 것들을 거론을 하나도 하지 않지? 특히나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문화 부분에서 인터넷을 왜 다루지 않지? 인터넷 개통 안 했어. 그러니까 아니 2000년대부터 왜 근데 이거 2010몇 년 정도 이게 맨 마지막 챕터가 앞으로 미술관이 어떻게 변화한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놓는 거잖아요. 앞으로 뭐 축제가 뭐 될 것이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 부분에서 왜 미술관이 이렇게 산업이랑 연결이 됐나의 저는 핵심은 인터넷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집 주변에서만 살다가 정말 드물게 몇몇의 특수한 사람만 여행을 뒤에 근데 다닐 수 인터넷이 있었다. 있어요. 온라인 미술관의 확장 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특수한 사람만 여행을 가는 시대에서 인터넷에 의해서 다 정보가 공유되고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가게 되고 많이 가게 되니까 결국 그것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그 쓰임이 달라지게 되고 문화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왜 문화라는 프로세스가 시대가 달라지면서 최근에 들어서 왜 의미가 달라졌고 쓰임이 달라졌는지 왜 산업화 되었는지를 그러니까 일관되게 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왜를 보지 않는 거예요. 왜를. 그 인터넷을 거론한 게 유일하게 온라인 박물관으로 간다에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온라인 박물관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온오프 믹스가 되면서 사람들이 옛날에 써놓은 거 교감을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어쨌든 그것의 근원에는 개정된 건가? 이 책이요?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이 책에 아쉬운 점 왜 왜가 없을까 이런 거는 이 책에다 취할 태도에게는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로세스라는 걸 왜 여기서 이걸 말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라는 것을 도시에 볼 때 설계가 아닌 설계랑 대치시키면서 프로세스라는 용어를 이제 이 사람이 막 주요하게 키워드로 삼으면서 이것을 전개시켜 나가려면 그 정도의 왜라는 거는 한 번은 생각해 봤어야 되었죠. 그 다음에 그 왜라는 걸 생각하다 보면 이 사람 누구야?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를 알아야지. 그만큼 스마트하지 않은 거지. 네. 아니면은 나는 그리고 이 책을 초반에 읽으면서 제일 많이 든 사람은 인터넷 얼마 전에 개통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 책 그런 좀 있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그 생각 못 하면서 읽었는데 이 책이 약간 개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이게 진짜 생각해보니까 아니 실제로 20년 전에 쓴 책일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아니 이런 2019년 책이에요. 2019년 책. 개정된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거는 예전에 써놓은 거 그래 20년 전에 썼을 수 있다. 이게 뉴욕이나 이런 최근 아니 그러면은 내지 말아야지 너무 옛날 글이면. 그래서 나는 이 책에 나이도 약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하고 학부할 때 들었던 레퍼런스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나는 되게 반갑고 좋았는데 다 집에 너무 오랜만이다. 가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 때 2000년대 막 이럴 때 유명했던 장소도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 그쵸. 사례가 없고 그쵸. 아니 요즘에 너무 앞서가는 그런 국외나 그런 문화적인 거라든지 그런 트렌드 시사 이런 것만 너무 듣다가 오히려 되게 그런 진짜 데에서 클래식해. 그런 데에서 레퍼런스를 찾는데 그냥 의미가 있는 책이어서 그렇게 막 너무 이 시대에 대한 통찰이 없다 이런 분노는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한 달 동안 저는 한 달 동안 이 책 한 번밖에 안 사람인데 아니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 그래서 이 책에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좀 챕터를 가지고 나눠서 얘기하지 이제 전반적인 그래. 서문화 좀 다 얘기하셨으면 그래요. 이제 뭐 좀 더 구체적인 얘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죠. 권력 근데 저는 이렇게 책을 보는 관점 대단하시네요. 저는 너무 즐겁게 그냥 오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고
겉으로는 항상 내가 돈과 권력이나 이런 걸 추구하는 것 하지만 나의 건축적인 내재적인 가치는 지켜야지. 약간 뭐 이런 거로 되게 그냥 화이팅! 이거 즐거웠어. 약간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결말을 지었는데 근데 저는 어떤 그런 책 쓰는 느낌이 관점까지 드냐면 생각을 하셨네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어떤 건축가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갖고 있는 어떤 뭔가 딱딱함이라든지 그 사람들 지식적인 어떤 벽 같은 거에 맞아, 부딪히면서 그런 거에 느꼈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부딪히면서 니네들이 너무 고정돼서 보고 있어. 그런데 말하는 시각인 것 같아.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읽어. 많은 책들이 있잖아. 막 매일 써야지 왜 책을 써? 그런 것들을 이 일기장에 써라 지금 이런 거야? 아니 매일 그 사람한테 직접 싸움이 매일 안 써야지. 되니까 책으로 내서 뭔가 이런 식의 관점도 있다는 걸 얘기한 것 같고 나도 저렇게 생각해. 지금은 저 사람이 만났던 건물들이 설계해서 그런 벽을 뭔가 많이 느껴서 거기다 그러니까 이걸 주입하고 싶었던 견고한 건축가들의 그 막 네. 지적인 막 이런 거를 가지고 맞아요, 막 맞아요. 하는 어떤 철옹성 대응이 안 같은 되니까. 그런 물리적인 철옹성. 근데 이제 그렇지만 뭐 건축이나 도시는 문화적으로 사실 우리가 도시가 설계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맞아요.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질문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근데 건축가들의 건축 너무- 실무자들이 너무 설계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설계하고 직접 그리는 내가 설계자라고 생각하는 설계자 맞는데 음. 그게 어떤 전체 프로세스가 되게 일부인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을 발주처 모든 여기 관계자 너무 답답해. 이게 진짜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해해. 네. 왜냐면 기존에 우리 20세기의 건축가들 막 되게 유명한 대가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건축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뭐 완전 다른 장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걸 그거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어느 한 부분의 건축가에게는 어떤 그런 것도 하나 있어야 해. 건축가가 자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게 좀 심어져 있는 것들을 이 사람은 좀 깨우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난 게 아니라 네, 생각했어. 맞아. 이제 그렇게 되게 생각을 그런 장르적인 건축가, 그런 되게 맞아. 건축가적인 하고 건축가. 아니면 유명한 건축가 이미 이제 자기 그 주변에. 생각이 완전히 확장돼 안타깝다. 나이 있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실패한 나를 만났어야 된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래서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그럴 그게 것 같았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은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여기서 여러 가지 문화를 얘기하는 거가 땅값이 올라오는 곳이 어딘가 초반에 약간 많이 그거랑 초반에.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초반에 그런 얘기. 건축가들이 너무 그런 개념들을 모르고 아니 그 건축가들이 사실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이게 디자인에 의해 무시한다는 거죠. 디자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 같지만 여기 저 맨해튼이라는 도시는 뭐 그렇게 밀도가 높은 거고 막 엔트로피가 올라가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건데 뭐 다른 거에 치중한다 이런 얘기예요. 설계에 치중한다? 미감에 근데 치중한다? 이제 약간 이 논리가 약간 허점이 많은 거야. 약간 유현준 논리 같은 거 되게 모든 많은 사람이 거지. 이렇게 그래. 어. 맞아. 나 이거 모든 보면서 사람이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건축가에 이게 주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일부 건축가와 일부 어떤 그룹에 강한 있는 반발심이 있지 사람들을 않았을까? 만나고 이제 그 인상으로 이걸 이 책을 쓴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많이 사실은 강했으니까 건축가 책까지 대부분의 쓴것 같아요. 생각이나 그런 것들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사람은 인터넷이 없나? 이 사람은 인터넷 개통을 이제 했나라고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시선 돌아가는 거. 생각 외로 건축가 직종에 대한 이해나 건축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이 이 책을 썼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저는 베네치아가 싫다 해서 관광도시로 베네치아가 보이는데 사실은 관광객이 훨씬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서 관광객이 차지하는 그 스펙터클 때문에 뭐라 하죠? 베네치아의 네, 관광적인 면모가 오히려 사라진다. 또는 여기 노동 이런 데서 남성 동성애자들이 뭘 나눈 공간들 그걸 어떤 이미지로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이 동네가 떴다. 이런 게 뭔가 제가 기대한 이 사람에 대해서 기대한 모습이었어요.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도시가 바뀌어 나가고 계속 이제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이제 생기는 피트미술관 근처나. 근데 이런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이건 정말 권력적인 모습이다라고 딱 단면을 그냥 하나 딱
조각처럼 가져와서 레퍼런스들을 말하니까 그거는 많은 건축 에세이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원래 창조노동 누가 시작한 거고 그런 것들이라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전쟁, 뭐 보안 검색 때 당연히 전쟁에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근데 그 장면 하나만 딱 가지고 와서 이건 전쟁의 모습이야. 노동 이거 뭐 진짜 뭐 단편적인 산업재 사람. 하나 가져와서 아, 공장 근데 가져와서 진짜 그래요. 그러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엮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베네치아 얘기하는 거 좋았고 이런 성적 욕망 얘기하는 거 좋았고 저도 거기서 네네. 우리가 산업 어떤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고급지게 느껴지는 그거의 시작이 뭐 그 뭐지 게이 네. 그 창고에서의 계속 사진 쌓여가는, 뭐 거기서부터 네.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은 그거 되게 다 같이 소비하고 있는데 뭐 그 시초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럴까? 네. 약간 이런 거는 이 좀 사람만이 할 수 재밌었던 있는 것 얘기였다 같아요. 생각해요. 네. 이미지에 근데 대한 재밌는 얘기였고. 내용이 그런 있었어요. 거는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딱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로만 그 코어로만 해줬으면 재밌는 얘기였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들을 계속 끼워잡기 하고 마지막에 제일 실망스러웠던 거는 그 레스터 얘기하는 거. 레스터라는 도시를 자기가 지금까지 레스터. 너무 세계도시 얘기만 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레스터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도시다. 너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속으로 네가 뭘 그래도 알아 이랬죠. 네, 단편적이었는데 왜 이게 이 사람이 원하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인지가 이해가 안 됐고 그런 아쉬움은 있었는데 그걸 좀 이렇게 자기는 자기가 뭘 제일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그랬겠다 싶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이거 남들 이런 생각 못 하겠지 하고 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좋다 이걸 느끼는데 자기는 모르니까 나도 메일을 쓰세요. 네. 아니 사실은 그 문제 아니에요? 그럼 편집자의 문제 아닐까? 나 이런 그럴 생각.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편집자는 이것을 걸러내지 않았나라고 근데 그때는 여기 고민이 꽤 편집자가 있었어요. 이미 많은 걸 덜어냈다고 또 근데 이 써져. 사람이 맞아 그 얘기 있었어. 완전 많은 걸 덜어냈다 그랬어요. 너무 그래서 억울하네. 이렇게 얇은 책이 됐다라고 얘기했어. 이미 자기는 그럼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식의 자기의 고정된 사고로 정말 더 많은 레퍼런스, 더 많은 기회로 계속 연속해서 썼던 거야. 그거를 정제하고 나눠서 이렇게 쓰는 편집자가 고개를 흔들흔들하면서 지금 다 빼냈는데 얇다 그러더라고. 너무 근데 재밌다. 여기 딱 써있네. 이 사람이 자기 편집한 사고 건축가와 건축 이론가 대다수는 건축을 돈과는 무관한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믿고 싶어한다. 아무도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문장이 많네. 딱 그러니까. 자기의 네.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를 그렇게 자기 혼자 생각하는 저는 이 거잖아요. 문장 읽었을 때 우리 영주 갔을 때 도서관에 갔는데 이거 왜 쓸데없이 여기 비싼데 굳이 안에 없어도 되는 거를 썼다 이 말씀부터 그러니까 여기 왜 돈을 필요 없이 쓴 게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다 하셨거든요. 그 얘기 딱 생각났었어요. 이 그러니까. 문장에서. 이 건축에 돈이 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러니까. 건축가는 아무도 없어. 근데 그것도 딱 보는데. 아니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훌륭한 설계자들이 주변에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만나는 설계자들을 많이 여러분 만났을 때 약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수의 그 PM들이 진짜로 그냥 뭔가 이 와중에 자기 걸 하고 싶어하네? 약간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약간 그런 거에서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자주 경험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이미 있으면 시간이 다를 수 한 1, 2주는 버려야 돼요. 1, 2주는 버리면서 그 사람에게 우리 거를 설명하느라 진짜 그 집 모기 쉬도록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1, 2주를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저에게. 세상에. 저는 그 시간이 진짜 아깝거든요. 내 인생에 제일 아까운 시간이에요. 내가 진짜 그 사람 이거 프로젝트 끝나면 절대 내가 저 사람이랑 하지 말자고 얘기할 건데 이 프로젝트를 잘 끝내기 위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활하게 끝낼 수 있고 우리의 공동의 안 되는 사람. 공동의 목표는 무엇인지를 얘기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내가 주변에 누구랑 자주 만나느냐가 여기서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누가 이래? 약간 이런다고 하잖아요. 저는 거의 대부분 많이 내가 봤어요. 만나는 사람들은 진공 상태에서 그럴 수 만들어질 수 있다고 있다. 생각하고 이 와중에 막 사조를 얘기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런 저런 사람 꼭 있어. 자기의 시그니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음. 한 10개의 건축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건축사 사무소 대부분이 다 자기가 요즘 업계에서 최근에 제일 다 잘한다고 생각해. 너무 편차가 있고 그런 실력들이 너무 다 눈에 혁혁하게 차이가 나는데 다들 자기가 상위 한 10%라고 생각해. 진짜 그런 거에 난 너무 염증이 있거든요, 지금 진짜로. 근데 약간 그런 거를 뭐 경험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건축가들이
그런 나만의 어떤 것을 만들겠다라는 그 욕망이나 어떤 그런 것이 없으면은 아마 그 레벨에 만나는 건축가로 올라가지 못했을걸요. 제가 만난 다들- 레벨은 실천 레벨이에요. 그냥 뭐 한 100명 되는 사람 사는 거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건축가를 만나지 않아요. 건축가를 하지 않아요. 아니, 네. 그런데 그러니까 더 열받는 이해가 거야. 안 가. 실장님이 그럴 리가 없는. 규모 있는 건축사 사무소랑 만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레벨이야. 자기 그래서 무슨 어디서 아니 어쨌든 거기 얘기 실장이 빨리 끝나고 어딘지 알고 싶다. 아니 또 달려면 열심히 대부분의 있고 실장님들, 영화를 있어야 해요. 대부분의 책임있는 하고 대부분의 싶은 것도 수석님들 있어야 다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어쨌든 우리는 간간히 주간 미팅을 통해 보지만 거기에 제일 몰입해 있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건드리면 또 안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면 그 사람이 그게 꺾여서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거를 자꾸 꺾으면 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이 사람이 내가 그럼 돈 때문에 일하는 거 자존감 떨어져. 그럼 그런 사람들은 업계를 떠났겠대. 그래서 진짜 그냥 기계처럼 일만 해야 하는 사람은 업계만 남어. 그러니까 시장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하셨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대단하다. 그런 사람이 몰입감을 떨어지게 상처를 진짜 주면 안 돼. 그러니까 밥 먹고 술 먹는 거야. 아니면 그냥 와, 일로 와요. 다시 와요. 그 이러면 되는데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아저씨들 쫙 앉혀놓고 그런 그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을 안 아. 다치게 하려고 그걸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시간이 너무 아파. 목이 아프고 어. 나는 집에 쉬고 싶고 이제 MBTI I로 바뀌어가는데 진짜 진짜 누워있고 싶은데 그런 의사소통을 너무너무 많이 해야 돼서 그게 네. 매번 반복되면 진짜 어깨를 건축가 생각할 수 때 있겠네. 당장 이거 아니 다 근데 세우세요 아니 할 수 프로젝트만 있는데도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건데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런 건데 셀럽의 삶 그 프로젝트를 잘 끝내기 위해서는 얘가 중간에 퇴사를 해서도 안 되고 그치. 얘가 지금 어쨌든 그 도면을 제일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세상에 빠져있는 애는 걔밖에 없어. 그 PM이네. 그런데 이제 PM인 사람 PM인 분밖에 없는데 그분의 뭔가 의지가 꺾여서 그분이 밑에 저기 직원들을 시키고 다루고 할 텐데 그냥 걔네 해달라는 해줘 이런 식으로 되기 시작하면 프로젝트 망가져요 어쨌든. 뭔가 잘 팔로업이 안 되고. 근데 네. 수험생 입장에서 지원님처럼 건축사와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분의 이 마음을 챙겨가면서? 마음 안 설계했던 챙기는데? 사람이라 그런 저는 거야. 마음을 챙기지 않아요. 네, 일을 잘 끝내기, 저 마음을 1도 안 챙겨요. 음. 이 프로젝트 잘 원활하게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 끝나면 이 사람이 안 볼 거예요. 그럴 뿐이에요. 하지만 네, 네, 네. 이 끝날 그렇지만 때까지는 이걸 망치면 안 돼. 네, 그냥 이 프로젝트를 망치기 싫어서 그냥 그 사람 관리할 뿐이지 마음은 생각 안 해요. 그래도 이 프라이드를 건드리지 않으시잖아요. 프라이드 생각 안 하고 그냥 걔가 퇴사하기 싫은 게 그냥 좋게 말한 거야. 내 퇴사해버리면 우리 지금 이때까지 얘기했다고 또 해야 되니까. 얘기해야 되니까. 시간 그래도 지나고 길게 보니까. 보신다. 회의할 때 그 실장님 있을 때 다 얘기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또 얘기하는 내 자신이 짜증나고 시간이 아깝고 목이 아프니까 그냥 효율. 그래도 긴 효율이시다. 네. 보통의 발주처는 되게 짧은 효율로. 그래서 어쨌든 되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약간 격차를 느끼게 주변에 되게 훌륭한 설계자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구나. 약간 그런 거를 뭐 저도 생각을 이렇게 하는. 저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그 벽을 그런 견고한 철옹성 같은. 그러니까 자존심을 걸고 일하는 직군이라서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다른 사실 돈도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데. 다른 자기 의기와 자기 자존심을 걸고 일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싫은 건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싫어 오케이 그냥 하면서 그냥 일로 하는 거고 약간의 막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 직군이. 그 프로젝트에 대한 애정 같은 네, 것을 네. 바탕으로 하지 그래서- 않으면 그 물량의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런 거 이런 거. 약간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 안 되는 조직인 것 같아요. 약간 근데 그런 거 없이 딱 일로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설계하시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은 되게 같이 일하기 너무 좋은 거야. 로봇처럼은 안 하시는데 일로서 뭔가 딱 이렇게 딱 하고 일로서 하시는 그러면 거예요. 언제 기가를 딱딱 맞추고 막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도 있고 애정도 있고 영향도 있으면 좋죠. 하면 좋죠. 근데 우선순위를 뭐에 두느냐 뭐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제 그게 사람들 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시행사가 돼서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봤으니까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만약에 설계를 하고 있거나 어떤 프로젝트에 몰입하는 순간에 이 책을 읽었으면 굉장히 반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모르는 줄 알아?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저는 제가 그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이 그래. 프로젝트 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이해해서 이 진짜? 프로젝트는 마지막에 경상이익이 몇 프로가 나와야 되는 이 숫자가 첫 번째 목표, 그 두 번째 우리가 도시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게 두 번째. 이제 이런 식의 프로젝트다. 우리가 물론 좋은 아름다운 걸 만들면 좋겠지만 그거를 설득시키는 과정.
그거를 제가 그거에 소진하는 나의 시간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일을 음. 진행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설계 프로세스의 바니어로서의 설계를 중시하면서 만드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프로세스를 고려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딱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책에서는 설계자를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문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돈에 대해서 가르쳐줄게. 내가 좀 공부했거든. 권력에 대해서 가르쳐줄게. 내가 그 도시를 보면서 권력을 생각했거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절공된 사례들을 그냥 하는 책이 아닐까. 근데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저는 완전 대척점에 있는 부동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이 책에서 딱 돈에 해당하는 부분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개발업에서 기획하고 계획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대하는 건축가의 어떤 태도나 일의 방식인 거고 저는 완전히 거꾸로 이제 막 주민들이 참여해서 워크샵하고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얘기를 건축가가 다 듣고 같이만 10번씩 12번씩 워크샵을 한 다음에 공공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들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꼭 거꾸로 건축가가 내가 이거 정할게. 이게 제일 제일 저렴하고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야. 이런 방식으로 한 해 그런 그러니까 여러 건축가랑 하다가 결국 그런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랑 그 다음에는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사용하고 가성비를. 운영할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게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똑같은 거지. 똑같은 얘기예요. 얘기를 사실 못하는. 그러니까 대척점이 아니라 지금 카테고리가 다른 거예요. 저는 돈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 공공은 없는데 어떤 공공이라는 어떤 그런 사회나 이제 그런 카테고리가 있는 거죠. 같은 얘기인 거죠. 형식은 같은 똑같은데 얘기죠. 이게 되게 다른 게 그래서 우리한테 맞춰줄 건축가를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근데 저도 맞춰주는 건축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도해야 되는데 방향을 잡아주려고 하는 거지. 다음에 내가 빨간 펜을 갖고 이렇게 해와. 그렇게 하면 그 프로젝트는 망하는 거예요. 네. 건축가 전문가는 건축가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방향을 잡게만 설정해주는 거지. 그거를 민간 네. 이익을 우선하는 프로젝트와 공공이익을 우선하는 네. 프로젝트의 차이일 뿐이지 저도 방식은 똑같다.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 너무 돈 권력을 시작해서 이 책이 다 그런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뒤로 보니까 좀 바뀌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면 진짜 그런 사회나 그렇게 하면 제인제이콥스나 뭐 다른 얘기가 더 많이 나왔겠지만 그런 카테고리 하나 더 있으면은 이 책에 더 얘기할 게 많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니 이 카테고리 나눈 것만으로도 이 책에 나는 뭐라 그러죠? 실적? 근데 이 카테고리가 한 18개인데 쳐낸 거 아닐 걸까요? 저는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떤 건물이 만들어지는 개발부터 이렇게 그런 과정을 쫙 안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다 계획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이런 카테고리를 누군가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공공이익을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에서는 설계보다는 프로세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뒤 과정이나 이 사람 얘기하는 거 이걸 해줘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 그리고 우리가 가능한 거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고민해 줄 수 있는 사람이랑 이건 진짜 돈도 안 되는 프로젝트인데 그런 사람을 결국 그런 사람들이 남거든요. 이게 1기, 2기 하다 보면은 활력소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설계가 우리가 다 정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결국 다 만드는 사람이야라는 프라이드를 못 버리는 건축가는 결국에 요런 프로젝트에서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안 남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프로세스와 설계를 극단에 있는 두 단어라고 한다면 두 단어가 극단에 있다고 한다면 프로세스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과물이 아니면- 건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이런 프로젝트에서는 뭐 세미나가 결국엔 정책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결과물이 세미나가 될 수도 있고 거의 이 정도 아니에요? 세미나는 아니고 공간이죠, 공간. 아니 공간이 아니면 아닌 뭐라 해야 되지? 프로세스- 전략 디자인의 영역인 것 같아요. 프로세스- 아니, 그래서 공간을 더-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어떤 그냥 단순히 이거 도시라는 걸 말고 그냥 건물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했을 때 처음에 이제 뭐 땅부터 구하고 뭐 이런 기획 단계부터 여러 과정을 그걸 다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프로세스 중에서 이제 건축 설계를 딱 계획하는 어떤 구간이 있을 거고 그것도 어떤 프로세스의 하나일 거고 이제 나중에 지어지는 것까지도 다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 중에서 설계 프로세스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많은 프로세스들 있잖아요.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로도 얘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어. 이게 다른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는 말을 거기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설계 단계는 설계가 아주 큰 영역이고 앞에 있는 프로세스들은 작은 영역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설계 프로세스는 더 줄고 앞에 있는 뭐 기획이나 이런 단계에서 어떤 문화라든지 그런 것도 그러니까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근데 뭐, 어쨌든 이거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프로세스라는 단어를 선택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프로세스냐? 이건 문화라는 프로세스, 뭐 여기 권력이라는 프로세스처럼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그 프로세스는 어떤 프로세스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이걸 여기서 보냐 물이 반잔밖에 안 남았냐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 차이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막 참여적이고 공공의 이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공공한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이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열망이 없었으면 실현되지도 않았을 프로젝트고 결국에는 이게 뭐랄까 이것도 어쨌든 옳은 프로세스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세상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행정 프로세스? 행정이라는 프로세스 혹은 뭔가 이런 차별하는 어떤 신화적인 환상에 대한 프로세스?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려는 거예요. 나중에 녹음 파일 들어보면 이해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프로세스라고 했을 때 더 좋은 의미, 나쁜 의미 이거를 좀 같이 판단을 하자면 좋은 의미로도 볼 수 있고 나쁜 의미,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이고 참여적이고 막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이것을 지원하고 이렇게 유도하고자 하는 쪽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돈줄을 갖고 있고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같은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앞쪽에서 볼 거냐 뒤쪽에서 볼 거냐 그 프로세스에 어떤 이름을 붙일 거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이 논리를 전개시킬 수 있다는 것.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계속 지금? 근데 왜 반감이 있는 거지? 아니 이해를 못하겠지? 이게 그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제가 얘기한 아쉬운 점을 떠나서라도 그래도 제법 영감을 주는 부분이 꽤 많은데 권력에 가고 있어서는 싶은 데들도 많아요. 네, 맞아요. 이 이제 시청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태도를 그쵸. 취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보면서 제가 이제 늘 한 번쯤은 건축가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유명한 시청사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혹시 가만히 있다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 표면으로 이룬 건축이라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데이비드 베저스로 이 책을 참고를 해서 시청사가 나타내는 그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쓰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 시청사가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좀 영감이 됐어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서술해보거나 연구해볼 수 있겠다. 이거 약간 어떤 창문의 프레임에 그 물리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책인가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물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저기 창대가 왜 저렇게 생겼고 뭐 저기 구두가 왜 저렇게 생겼고 아니요 그렇게 구체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재밌는 책이긴 합니다. 여기서 포틀랜드 네. 시청사도 나오고 까르푸 얘기도 나왔잖아요. 까르푸 얘기 나오기 전에 그 폼피두 센터 철골 다 드러낸 거 그것도 되게 근데 포틀랜드 시청사 생긴 거 봤어요? 약간 선물 박스처럼 네. 와 그거 진짜 사진 찾았어요. 깜짝 놀랐어. 그 진짜 따로 그리고 레퍼런스 찾으면서 봤는데 그게 너무 포스트 모던 아니 어떻게 그거를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죠. 네. 근데 오랜만에 듣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반가웠다. 재밌잖아요. 반가웠어. 아니 요즘 세대 너무 이거 봐봐 이렇게 생겼어. 건물 이렇게 생겼어. 여기 그 리본을 돈으로
대박이죠. 이런 여기 나오는 레퍼런스 그리고 이것도 이 스코틀랜드 의회 의사당 이것도 진짜 재밌다. 어떻게 거기 문들이 다 이어질지 궁금하더라고요. 스코틀랜드는. 저도 안 가봐서 한번 너무- 가서 보고 너무 재밌어. 궁금하거든요.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 건물에 권력이 존재한다가 거의 제목이자 곧 내용. 이번 그 이게 이거 노션. 네. 뭔가 딱 주제어 있고 이렇다 이걸 봐라 이렇다 이 얘기하고 딱 그림 그 찾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음. 저는 그렇게 이 외국 건축을 많이 알지 못해서 찾으면서 봤는데. 하지만 그래 하여튼 결론적으로 재밌는 책이었어요. 세상에, 재밌는 공간도 많이 허점도 보셨구나. 많지. 그래서 시청의 각 도시의 시청과 그거의 근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실 거라고. 각 도시라기보다는 이제 유명한 시청 건물들 있잖아요. 유명한 시청 건물들. 근데 예전에 그런 걸로 세미나도 좀 하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르셀로나에 시청 건물. 그리고 이 얘기 맞아요. 그 바르셀로나가 80년대 들어서 이제 지자체가 실시되면서 시청 건물 같은 것들 되게 많이 생겼어요. 공무로. 그래 그 당시에 이제 부상한 건축가들이 몇몇 있겠죠. 그때 엘리미랄스나 뭐 이런 건축가들 까르멜 피노스랑 엘리미랄스랑 같이 한 프로젝트를 제가 일정 기간 동안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도시에 대해 갖는 관념들이 건물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건물에 넣었어. 예를 들면 뭐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우리가 프랑코 독재 체제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주의를 얻었으니까 여기에서 큰 광장을 만들어서 시청사 앞에 이런 광장들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아니면 이제 옛날의 도시에 대한 개념들을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개념을 뭐 활용을 했던가 그런 광장들이 이 건물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 이런 네. 그런 근데 얘기로. 저는 그런 얘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뭐 선물 박스나 그거 그러니까 조금 더 뭐였죠? 독일 의사당처럼 투명하게 한다 이런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시민들이 이제 권위에 대한 그게 낮아졌다는 걸 보여주니까. 근데 이런 선물 박스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건물은 건축가의 그냥 어떤 사상적인 걸 반영한 건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공 사람이 건축에. 건축을 보는 시각이 되게 독특하셔서 이분 건축 어디서 배우신 건지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평생교육은 호텔에서 평생교육. 공공 건축에 대한 시선을 얘기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걸 넣었다가 이거 시민들의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이 반영된 거라고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게 공공 건축을 보는 시선에 이걸 그러니까 권력을 보는 시선에 이 레퍼런스를 넣는 게 맞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레퍼런스 많잖아.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로. 그리고 제가 이거 포스트 모더니즘 저는 까르푸 그 얘기도 적절하지 않은 네. 예시가 꽤 많아서 그냥 그런 것들 중에 편집자도 그렇게 걸러냈는데도 편집자분 고생하셨네요. 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걸 넣어달라. 그래서 그래서 뭔가 나겠구나. 네네. 한 번의 제압. 무서워. 아니 그래서 그거 태어났을 때 나온 영화 아니고? 그래서 그 영화를 되게 찾아봐야지. 그냥 영화 자체가 재밌지. 그 도시가 외롭적이다. 그래서 나 거기다 어디다가 리뷰 올린 것 같은데 이 사람아 이거는 그냥 스칼렛 요한슨 예쁜 영화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 보신 겁니까? 성적인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현대 도시를 성애화하는 영화라는 건 이게 느껴지셨어요? 이 영화에서? 이 영화는 계속 그 파크 하얏트 호텔에 어쩔 수 없이 일주일간 머물러야 되는 어떤 남자 유명한 나이 많은 배우랑 그 스칼렛 요한슨도 자기 남자친구가 사진 작가인데 막 여기저기를 투어를 하는데 거기서 우연히 따라갔다가 도쿄 파크 하얏트 호텔에 둘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바에서 우연히 만나고 조식 먹으러 갔다가 우연히 만나고 둘 다 할 일이 없어. 근데 호텔 안에 계속 있어. 그래서 도쿄를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 외국인이 보는 도쿄의 동양인의 이상한 문화, 고기를 갑자기 생고기를 준다든지 구워 먹으라고 준다든지 자기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말귀를 계속 못 알아듣는다든지 그리고 일본에 되게 이상한 문화 그런 스트립 쇼가 있는 뭐 술집이라든지 약간 그런 거 그런 데에서 그런 걸 뭔가 도시에 일시 거주하는 인물은 일부분이 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외모가 외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마저 되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근데 봤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그냥 그런 영화인데 이런 스토리를 가진 영화인데 계속 뭐 발만 스치는 장면 근데 이건 도시의 성적 이미지와는 좀 관계 없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계속 저는 그래서 들어가지고. 써놨네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성적 관능과 무슨 관계냐. 무리했다 이 이런 영화가 생각? 에로틱한 이유는 스칼렛 요한슨 때문이다. 그렇게 써놨거든요. 왜냐면 도시가- 도시와 성적 욕망은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이 영화로 이렇게 뭔가 퉁쳐버린 느낌이라 뭔가 그 아쉬웠어요. 도시라는 네. 곳이 되게 정돈돼 있고 네. 되게 행위들이 다 이렇게 좀 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사람들은 제한돼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그렇지만 그 안에서 어떤 욕망들은 있는데 그게 계속 여기서 끝까지 뭐 유예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한 게 아닐까. 도시의 어떤 깔끔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욕망들을 표출할 수 없는 그런 뭐 문화, 막 그런 환경, 막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그렇게 본 게 아닐까.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이런 됐는데 정리해놨어요. 그런 생각이 이 사람이 책에서 이걸 왜 에로틱하다고 나도 이 영화까지 봤는데 너무 화가 나서 정리한 것 같아. 도시는 광대하고 본질적으로 알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도시는 텅 빈 공간이다. 그리고 도시의 일시 거머라는 인물들은 도시 일부분이 되지 않는다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에로틱해진다. 이 사람의 논리예요. 그게. 그냥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에로틱하다. 자기가 본 영화 중에 음.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나온 거 그 논법이에요. 뛰어나. 이 책에서는 나도 그래서 다시 이걸 읽어봤거든요. 알지 못하는 그 남녀가 서로 성적으로 매력적이라는 걸 이제 지연님이 발견하신 거네요. 이건 그냥 스칼렛 요한슨 저 그건 저 딴 얘기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광대하고 알 수 없는 존재고 텅 빈 공간이고 도시 일시하진 거주하는 인물들은 도시 일부분이 되지 않는데 이걸 합치면 에로틱하다 라는 기억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성적 프로세스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그런 게 많아요. 네, 관련 연결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어쨌든 근데 제가 이 되게 영화를 본 자의적으로 거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왜 이런 갑자기 잘 나가다가 이 책에서는 왜 이게 갑자기 이거 심지어 여기서는 챕터의 제목이었어요. 사람도 통용이 되나요가 챕터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뭔가 엄청난 게 있는 줄 알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게 이게 한 챕터가 될 정도로 역할이 컸던 거지? 하고 봤는데 없었어요. 여기서 무너졌어.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번 조사하다가 빠진 것 같아요, 영화에. 근데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저는 이 부분에서 어쨌든 문장으로 되게 좋았던 문장이 있어요. 이 영화에서 도시는 두 사람이 모두 알고 있는 공통의 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둘을 만나게 하는 부실이 된다. 도시는 두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상황에서 만나야 하는지를 지정해 줌으로써 둘 사이의 친밀감에 구체적인 형상을 부여하고 그들이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도시가 그렇다는 거죠. 친밀감의 형상? 그래서 이 영화는 도시는 인간적인 무엇이 아니라 거대하고 숭고한 존재이며 경이와 공포의 대상이다. 이 영화에서 도시는 함께 있을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두 사람의 공통의 관심사가 되어 둘을 함께 있게 만드는 존재다. 이런 거는 되게 타당해서 그냥 이 자체로는 이 영화를 분석하는 말로는 이 영화에 대한 비평문이었다면 이거는 굉장히 저는 재밌게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성이라는 프로세스로 연결 짓는 한 챕터에서 이런 말을 갑자기 뜬금없이 꺼내는 것도 이상했지만 가장 이상했던 부분은 이게 실생활이나 도시의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일 뿐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을 재현해 놓은 이미지인 거잖아요. 영화란 이미지를 사례로 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설계라는 어떤 지배하는 그 수단도 되게 비판적으로 봤던 사람이 여기 와서는 인위적으로 이거 얘기할 때는 완전히 주관적으로 이미지들을 편집해서 나열해 놓은 영화라는 매체 미디어 이미지를 가지고 이 도시의 성적 프로세스라고 그것을 예로 삼는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뭔가 이 사람은 도시를 많이 여행 다니면서 이런 사랑도 통이 되나 같은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을 하나의 판타지를 갖고 있는 게 약간 아닐까. 여기서는 이런 거 저기서 저런 거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어디에 정리해 놓은 거를 한 게 아닐까. 뭔가 이 생각도 로망이 생각이 기조가 있는 책은 아니에요. 확실히. 네. 그러니까 꼭 깊은 통찰력이 없어도 자료 많이 모으셨으면 책 쓰세요. 그래도 될것 같아요. 아, 그럼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누가 글을 쓰기도 했는데 자료 받으면 책 쓰세요. 어떤 내용으로 그래. 근데 어쨌든 써도 도움되는 쓸수 거는 있다. 있잖아. 맞아요. 도움되는 건 생각이 있잖아. 아니 근데 어쨌든 한 달 동안 읽을 책으로는 약간 아쉬웠던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노동 챕터에서 제 너무 좋았던 좋았어요. 문장은 네. 그거였어요. 낭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래서 공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이들은 공장이라는 공간을 낭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백지실 있죠. 그래서 공장이었던 공간에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이들은 오직 공장에서 일 안 해본 사람. 불과한 이들. 그렇죠. 그것을 현대적 숭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이다. 그리고 산업화 현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의 그 공간만이 우리가 그거를 그래서 어른들은 왜 이런 길바닥에 앉아갖고 즐길 커피 수 마시면 좋냐? 막 이러잖아요. 이런 창구야 쥐 나오겠다. 약간 그러는데 그 폐허에 대한 감상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게 우리 길바닥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레트로에서 향수를 느끼는 그 뉴트로 그거 현상도 우리는 옛날에 그런 촌스러운 델몬트병 이런 게 싫어 어른들은. 근데 애들은 색다른데? 약간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 데서 향수를 느끼고 할머니의 그런 집에 갔을 때 할머니는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싫은데 손녀들은 그런 거에서 어쨌든 디자인적인 그렇지. 감상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그 거죠. 시대의 어떤 그걸 사용하지 하는 않는 거는 모르지. 근데 그걸 감상적인 태도까지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한 발자국 이 사람 더 나아간 거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178쪽에 산업도시의 몰락은 그 산업에 의존해 삶을 유지하던 이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산업의 몰락이 남긴 스펙터클한 건물들은 새롭게 포장되어 다음 세대에게 어떤 감정적인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 새로운 다음 세대의 노동자들에게 기회로 제공된다. 새로운 노동의 장소로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뭐 그걸 조선소였던 게 거죠. 나중에 네. 뭐 섬유공장으로 네. 쓰여지고 막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지금은 또다시 카페가 뭐 미술관이 되고 그게 그냥 낭만과 향수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새로운 일의 기반으로서 작동할 수 그게 있는 노동의 공간은 일종의 캠프장이라는 말이 있네요. 음. 필요한 기간만큼만 머무는 바뀌면서 맞아요. 여기는 이 내용은 좀 되게 짧게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네덜란드 NDSM 거긴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 네. 여기 내리면은 이렇게 저는 가봤지요. 오. 여기 진짜 인생을 몇 궁금하던데. 회차를 사셨어. 여행을 진짜 많이 평가한다 또 평가해. 네덜란드 안 가봤어요. 아 진짜 여행 좀 가야겠다. 나 너무 안 가봤어. 아니 NDSM이 이게 예전에 2010년대에 한참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사례예요. 재생 사례. 네, 재생 사례인데 이게 실제로 가면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 아니고는 그 바이브를 제대로 느끼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만이 아니라 어딜 가나. 네. 저 살짝 그 샌프란시스코랑 비슷한 느낌인데 더 작은 버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다르죠. 창의성과 도시 얘기하면서도 나오고 그 샌프란시스코 조선소였어요 여기는. 그리고 그 바닷가 샌프란시스코는 첨단 산업의 메카인 거고 여기는 문화, 비영리 재단. 그 다음에 뭐 여기. 사회 운동, 그 다음에 뭐 예술 활동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2000년대에 공모전을 했고 2012년에 창조적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거기다 집어넣고 그래서 지금 비영리 재단으로 해서 그런 조선소 근데 건물은 조선소 형태 1948년도 이때쯤에 만들어졌던 조선소고 그런 게 막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읽으면서 이제 생각했던 거는 재개발 같은 우리나라의 방식이 뭐랄까 그러니까 이런 NDSM 같은 방식은 사람들을 현재 거기 살고 있고 여기를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상황이나 사정을 고려하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얘기를 들으면서 진척을 만들어낸 그런 프로젝트잖아요. 프로젝트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방식이 있다는 게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않고 정말 설계자 입장에서 결국 그걸 다 쓸어버리고 개발자의 입장이라고 네. 해주세요. 설계자 입장. 아니, 설계자는 정말 거기에 작은 아니 계획자와 설계자 입장인 거죠. 개발자라기보다는 저는 계획자 혹은 그것을 설계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걸 개발하는 사람? 이거 우리나라에서 공공에서 개발한 거잖아요. 그거 설계도 같이 한 거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설계는 나중에 들어가게 되고 근데 그것에 그걸 대한- 설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프로세스적인 관점을 저는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둘이 쓰는 용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런 이게 여기서 설계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설계로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프로세스의 대체가 이게 설계라는 것도 그렇고 프로세스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 사이에도 이렇게 오해가 그래, 생기는데 그걸 이렇게 맞아요. 포괄적인 단어로 딱 특정하지 않으니까 이 책이 약간 용어에서 반감이 드나 보네. 맞아. 그래서 이게 NDSM은 역시 주민이나 외국 시민이나 이런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의견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만들어낸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우리 도시는 그게 안 됐었잖아요. 그런 방법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몰랐던 거잖아요. 재개발하고 다 철거하고 토지를 수용하고 그리는 대로 사람들의 삶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층 건물이나 전쟁이 나서 폭격을 받아서 빈 땅이 됐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유럽의 고층 건물이나 큰 건물들처럼 우리도 그런 건물들을 만들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우리는 전쟁이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을 쓸어내고 거기를 완전히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해서 재개발할 수 있었던 그런 방식으로 계속 했던 거고 그 위에 만들어진 게 고층 건물이고 이런 대형 건물이고 뭐 대형 몰 같은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는 마음 편하게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어떤 과정 이게 있으려면 그 전제에 뭐가 있어야 되고 거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혹은 어떤 자기 이제 어떤 가치관이 없거나 혹은 그것을 이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도시의 여러 가지 형상들을 봤을 때 그거를 내가 폭력적이라고 느끼는 것들을 봤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 이면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도시에 사는 게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괴로웠던 시절이 그렇기 때문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뭔가 도시 감수성이라는 게 있네. 식스센스네. 그래가지고 남한테 없는 감수성이 하나 있네요. 아니 근데 저는 그걸 학교에서 식스센스 괜찮죠? 했어요. 식스센스. 안 괜찮아요. 육감. 아니 근데 학교에서 그런 거 배우지 않아요? 건축과에서는 안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계속 그런 이미지를 보고 심지어 시험이 그런 거였어요. 막 예를 들어서 워싱턴 그 국회의사당 앞에 이렇게 포레스트 검프에서도 영화에서 나오는 큰 호수가 있잖아요. 오벨리스크 이렇게 있고 그랬을 때 거기가 그 베트남 전쟁 반대하는 사람들로 가득 메워진 시위 현장이 있고 그 이미지를 딱 주고 이 공간의 의미를 적어봐. 이게 써봐라. 이런 식의 좋은 교육이다. 이런 시험들도 있었거든요. 교수님이 좀 그러니까 그런 아까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감수성이 원래부터 우리 있었던 게 옛날에 아니라 누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건축 이거 사진 뭐 어떤 건물 보고 거기서 무단증축된 거 찾아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막 그런 얘기 했잖아. 그 후암서재에서 맞아요. 그래요? 그거 누가 얘기했었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뭐 의도하지 잘 않았는데 쓰는 공간 어떤 공간? 그거 그러니까 사회 그런 찾아보는 교육과 같이 수업이 되게 있었고. 좋은 교육. 제가 말했는데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런 저 없었어요. 뭔가 그런 식으로 정말 그 머리가 말랑말랑할 때 하면 되게 좋은 교육이라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저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NDSM에 있던 그냥 빈집을 점거하고 있던 사람들은 여기 남기를 원했고 재개발될 때 철거되는 거는 어쨌든 세입자들은 그 의결권이 없잖아요. 그 소유주들이 재개발되기를 원하고 이제 이 피를 사가지고 하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여기에 투기하기를 원해서 그게 합쳐진 거라서 저는 이제 뭔가 이게 어떤 억압이나 잔혹한 풍경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저걸 원하고 그러니까 저번에 둔촌주공 얘기할 때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걸 원하고 있고 저거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계속 쫓겨나는구나 이 생각만 들어요. 그것도 폭력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했을 때 그래도 지금 이제 나아진다고 느끼는 거는 어쨌든 이게 옛날처럼 일방적이고 지배적이지 않고 강압적인 것만은 아닌 것들도
이제 도시에서 다양한 뭐 골목이 있다거나 막 이런 다양한 풍경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도시가 좀 더 그냥 덜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설계와 프로세스의 설계냐 프로세스냐 뭐를 우선했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권력이나 아니면 노동이나 뭐 이런 다양한 문화나 이런 프로세스들이 종합적으로 사람들한테 더 일반화되면서 이게 사회에서 그것이 이렇게 좀 통용될 수 있는 수단이 된 것 같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쨌든 NDSM 그 부분에서 이게 이런 사례가 저는 막상 갔을 때 기대했던 것만큼 이렇게 다 되게 막 스토리가 딱 여행으로처럼 네. 보이진 않아요. 네, 새롭거나 이걸 확 느끼기는 너무 어렵죠. 여기 공부하고 가고 여기서 도시는 막 답사하기 되게 어렵다. 며칠을 건축은 가니까. 답사하기 되게 쉽잖아요. 어느 지점 어느 건물 딱 하면 이게 저도 실제로 그렇게 보니까 생각했어요. 도시 답사가 왜냐면 도시는 뭔가를 딱 이렇게 총체적으로 살아와야 돼. 하고 가도 맞아. 협동적이 막 많고 진보적인 도시라 해서 갔는데 막상 그런 건 전혀 안 만난 느꼈어요. 사람은 또 붉은 벽돌 이런 지구가 거 이미지로 나오지 네. 않아. 그렇네. 붉은 벽돌이고 이런 건 이제 붉은 그치. 도시라는 게 중의적인 도시는 이사를 다녀야 보이지만, 네. 여기에 이제 이 책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된 부분은 여기였거든요. 46페이지를 보고서 좀 기대와 호감을 가졌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늘 했던 얘기예요. 그것은 이 책들의 저자가 결국엔 관광객, 요컨대 자신이 기술하는 현상으로부터 본질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이들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그리고 중간쯤에 베넘은 낯선 도시를 탐험하는 외국인의 역할을 만끽하며 로스앤젤레스에 대한 경의와 감탄을 끊임없이 쏟아낸다. 따따따 조금 내려가면 그 영국인 새끼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평생 살아봤다면 그런 헛소리는 짓거리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거기 막상 사는 사람들 얘기하지 않을 거고 뒤에 이제 48페이지도 계속 돼요. 내가 상당히 잘 안다고 생각하는 도시들에서조차도 나는 결국 관광객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밑에 쭉 내려가면 중간쯤에 그럼에도 세계 도시의 시각적 재현에는 그 재현이 건축, 광고, 미술, 예술 무엇이든 간에 어떤 일관성이 존재한다. 이것이 내가 이 책에서 밝히고자 하는 바다라고 제가 이걸 읽었을 때 뭘 기대했겠어요. 막 가슴이 벅차면서 그래서 네. 그런 내용이 이제 쫙 펼쳐질 줄 알고 했다가 너무 기대된다. 엄청난 호감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책이 아니 스토리에다가 책 안 읽힌다고 쓰셨더라고. 나는 이것을 기다리면서 책을 계속 기다리는 내용이 안 나온다고. 네. 중간에 보다 보면은 세계 도시를 세계적 도시라는 네.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세계적 도시가 여기서 얘기한 세계 도시 여기서부터 온 것 같은데 뭐 그 안에 건축도 들어가고 이렇게 컨셉을 밝히지 않았으면 내가 그냥 창조. 이런 부분은 참 재밌네 이러면서 읽었을 텐데 왜 이렇게 창조 산업이라 그랬나? 를 밝혀 서문에다가 저희가 없으면서 총알도 없으면서 관광객으로서 나의 그 시선을 정의하는 게 좋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뭔가 그런 이제 의식을 깨어 있구나. 가지고 그런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통찰력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음. 생각하는 그 도시의 시각적 재현에 그래서 대해서 제가 더 얼마나- 실망한 거예요. 이게 경험하게 얼마나 왜를 재밌었을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뭘 생각하세요? 왜? 그런 통찰까지는 없었다는 점이 약간 아쉬웠던 거죠. 우리는 그걸 되게 기대하고 저는 그걸 기대하고 우리 갔는데 앞부분에 네. 책 제목도 그렇잖아요. 무엇이 도시 얼굴을 만드는가. 그래 그러면서 너무 기대할 그런 만한 거에 답을 줄 작품이잖아요.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네. 거를 낚은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되게 오래 멈춰 있었는데 관광객으로서만 사실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그 맞아. 막 이탈리아의 거리들에서 감탄하고 있어도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여기 사는 사는 사람은 사람들은. 모르는. 근데 또 관광객이기 때문에 여기 영국인 새끼처럼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은 잘 모르니까. 이 두 개의 시선을 교차시켜야 되는데 사는 사람은 사실 절대 가질 수 없는 시선이고 저도 사는 사람의 시선은 절대 가질 수 없고 이걸 이렇게 교차해야 완결성이 생길 것 같은데 이 시선을 어떻게 참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서울이란 도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 도시 연구가 너무 쉽지 않고 네. 여기 보면은 통계나 이런 것으로 도시를 잃는 것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어요. 너무 그런 자료가 많긴 하지만 한편 이런 것에서 이제 이미지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기도 하잖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오류지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시에 대해서 얘기된 통계라든지 수치를 말하게 되는 게 아닌가. 어찌 보면 지금은 재밌다. 이미지라는 것이 도시에 있어서의 네. 그런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책에서는 그걸 너무 간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좀 너무
내가 맞아요. 읽었다 이런. 또 계속 우리 모두는 뭐 아이폰이 있기 때문에 사진가가 될 수 있다. 이 얘기 사진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이 얘기 계속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얘기를 계속 우리한테 심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지는 우리 충분히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사진가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약간 있을 것 늦게 같아요. 알았는데 먼저 안척하는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 지금 우리가 브라질리아에 이제는 검색만 하면 나온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야 뭔가 구글 처음 해보고 막 사람들이 구글 써봤어? 약간 이런 거 같은 태도가 이 책에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거예요. 저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봤어요. 나 예전에 이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 그런 관점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것 봐. 나 옛날에 이렇게 다 우리 모두 생각했는데. 이게 어떤 번역의 뉘앙스일 내 말이 수도 맞지? 있는데 번역의 뉘앙스일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항상 외국 책을 볼 때 내가 모르는 행간의 뭔가가 번역에 의해서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거고 취할 것만 취하는 그런 거고 거군요. 몇 번이나 말해서 이건 한 번 여쭤봐야지. 아니야 그냥 인터넷 이번에 개통하셔가지고. 이 책의 사진이 너무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제인 제이콥스를 까잖아요. 제인 제이콥스 그 책에 이미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놓고 근데 자기는 이 책은 더 심해. 뭐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다액백이고 맞아. 사진도 잘 안 보이고. 이쯤에서 이 그래서 이미지 구글링을 하나씩 하게 돼. 나와야 그러니까 저도 엄청 찾았어요. 얘가 말하는 없어. 이미지가 뭐일까? 그 네. 중요한 이미지가 안 나와요. 싹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게 나와 있어야지. 네. 내가 찾아본 그런 되게 권력적인 건물이라든지 그런 게 시각으로 그러니까. 확 전달되는 거 그런 게 여기 들어가 있어야지. 뭐만 게 들어가 있어. 근데 또 그게 위험해 보이기도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인 이미지 제이콥스가 얼마나 지배하니까. 뿌듯할까. 세상 모든 모든 도시 연구자들이 자기를- 자기를 언급한다는 사실. 뿌듯하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거에 뿌듯하면 제인 제이콥스가 아니겠죠. 한 번 지나갔는데 지금 약간 전쟁 문화만 지금 얘기는 별로 안 한 것 같거든요. 지금 한 5천까지 얘기했는데. 근데 뭐 여기 뒤에 이런 게 있었네. 도시빈민 범죄 기술의 카테고리도 있었는데 그건 좀 부수적인 거라서 뺐대요. 도시빈민 범죄 기술. 이게 속하나? 도시빈민은 그래. 자본에 관련되고 근데 자본에서는 여기 너무 자본이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아요. 하는데 빈민은 다른 카테고리인 것 같은데 범죄는 미국의 일부 도시 기술 부수적인 얘기라서 나가며야 돼 얘기는. 카테고리도 엄청 많았구나. 예시도 예시인데. 그래서 저이 6개를 그래요. 고생하셨다. 전쟁에서 뭐 얘기할 거 있었어요? 전쟁이 발생하는 가능성은 사라지고 전쟁 부분에서. 그냥 전쟁에서도 이거는 다 하나하나는 그냥 다 공감이 가는데 이걸 왜 이걸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근데 결국 전쟁에서도 군산 그 산업업체 그거에 대해서 군산복합체 이런 공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 근데 확실히 제가 2017년인가 8년인가 파리에 오랜만에 갔는데 그 이전에 경험 아니 오랜만에 가셨어요. 아니 대학교 때 갔다가 이제 가봤는데 거의 10년 만에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굉장히 이제 파리가 약간 여유롭고 막 6월에 그런 막 파릇파릇한 나무와 막 좋은 기후와 막 해도 느껴지고 엄청 막 그런 좋은 기운이 가득했는데 2017년 8년에 갔더니 이 역에 딱 내리자마자 그게 네덜란드에서 이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이동해서 이제 파리 북녘 딱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이게 바로 왜 유럽 역들은 다 도심에 있고 중앙역들을 보면 다 도심에 있고 막 도시를 관통해서 자유롭게 다니고 바쁘게 다니고 막 거기서 커피 한 잔씩 마시고 이런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런 흐름이 너무 여행자로서 너무 좋았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내리자마자 바리케이트가 다 쳐져 있더니 엑스레이 검사를 기차역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할 수 있다니 이거 엑스레이 검사 다 하고 그때 왜 테러 때문에 테러 위험 때문에 그래서 그거 군인들이 거기 다 배치돼 있고 막 그런 복장이나 이게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느끼는 이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확 달라지고. 그럼 소매치기 좀 덜한가요? 그거 저는 모르죠. 아니 왜냐면 소매치기 안 당했어요? 네, 소매치기는 저는 한 번도 안 경찰이 했어요.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게 진짜 이게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확 다르게 느껴지는 저의 되게 큰 경험이었거든요. 아니 우리는 공항에서는 그런 경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엑스레이를 통과하고 이게 보안 검색을 한다는 게 당연한데 기차역에서 일단
모든 것들을 다 자리에 두고 다니는 한국 사람으로서 보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한국 사람으로서 일단 기차역을 내렸는데 내가 바로 저기로 나갈 수 없고 바리게이트가 닫혀져 있고 그걸 통과해야 돼.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내가 여기에 입장해도 되는 안전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 그게 그 도시 처음 도착한 사람한테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하니까 통과 의례를 경험하니까 그게 진짜 약간 이렇게 이게 맞나? 제대로 이게 되게 거부감도 있고 약간 주눅들기도 하고 다양한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전쟁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테러나 막 이런 테러, 백색 테러 같은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냥 그때 경험이 생각났었고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게 그냥 그것들을 그냥 근데 생각해보면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냥 이거 위험에 대해서 최선의 방어나 어떤 대응을 하는 건데 예방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는 이 모르겠으나 사람은 이 태도가 어떠냐면 돈에서는 돈 때문에 생기는 거야. 건축은 너네 몰랐지. 권력에서는 권력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도시가 생기는데 너네 몰랐지. 그리고 전쟁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거야. 도시는. 그냥 이거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계속 막 이걸 엄청 크게 얘기하니까 현대 세계의 모든 것은 전쟁에 사용되기 위해 나 여기는 발전해왔다. 그렇게 쓴 것도 있어. 과연 이것 때문만일까? 막 이렇게 쓴 것도 있어. 약간 이것도 뭐 뉘앙스의 차이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 테러와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 이 도시는 발전해 왔다. 그 밑에까지 네가 한 돈 권력 뭐 다른 얘기는 괜찮아? 그렇게 따지면은 도시 브루크라는 것 자체가 전쟁에서 위협을 하지 않고 이게 성을 지은 거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왜 안 하는 거야? 그런 그러니까. 얘기 안 하지? 그러니까 이런 시각도 있고 약간의 태도의 문제가 있어서 반감이 태도의 문제네. 이게. 네, 좀 이런 거 겸손하게 이런 썼어.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이 사람도 권력을 잡으려고 겸손을 끊었다. 피곤하다. 권력이란 단어 1년치 들을 걸 지금 오늘 다 여기서 권력이 뭐였었지? 그렇네요 진짜. 근데 그래서 재밌었다가 반감 들었다가 맞아. 약간 연속이었던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재밌었어요. 한 번씩 프로세스가 그래서 도대체 뭐지 단어인데 그랬어요? 할 근데 얘기가 어쨌든 있으니까 레퍼런스가 재밌는 레퍼런스가 맞아요. 많았고 우리 옛날에 무슨 책 읽으면서 디벨로퍼의 사고법 책 읽으면서는 너무 모르는 레퍼런스가 많아가지고 힘들었는데 맞아요. 여기는 그래도 아는 레퍼런스 찾아볼 만한 레퍼런스가 조금 대중적이었던 것 같아요. 건축을 공부한 이상 엄청 대중적이죠. 네. 그래서 저 건축이랑 상관없어도 대중적인가요? 저는 이게 건축가 나왔기 때문에 아는 사례라고 생각하고 저도 교시가 나니까 아는 사례인 것 같은데 웬만한 사람도 관광객으로 다 가보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광할 때 이 책의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서 관광하면 재밌겠다. 훨씬 재밌는. 그리고 디벨로퍼의 사고법 그 책을 읽을 때는 저는 거의 다 모르는 사례여갖고 약간 찾아보다가 짜증이 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그러면서 읽기 편해서 조금 장애물에 적어서 이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요즘에 내가 인생을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한 챕터 해봤구나 돈으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챕터가 있구나. 이 사람의 시각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챕터로 한 3, 4년씩 살아보면 되게 재밌겠다. 약간 이런 맞아.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이거 맞아. 건축만 하다가 다른 챕터로 가서 돈만 생각하면서 건축을 해보면 건축에 대한 이런 생각이 잡히는데 또 다른 챕터로 가보면 또 건축이 어떻게 보일까? 약간 이런 식으로 다음 되게 챕터에 재밌겠다. 대한 얘기. 네, 그런 게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저는 많은 것들에서 가치 판단을 스스로 가치 판단을 먼저 해보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익숙해져서 계속 뭐가 더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려고 하는 게 이 책을 제대로 읽는 걸 방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맞아. 아니 근데 이 책을 얘기하니까 같이 판단해서 너무 힘들어. 나는 뭐 그치? 때문에 이 책이 거슬렸나를 계속 저는 생각을 그 앞에 했었거든요. 분명히 책사설에. 재밌는 구성이 많은 책인데도 나는 어디서 빈정이 상했나 이렇게 생각이 일단은 첫 번째는 원하던 게 안 나와. 어디서 찾아줬어요? 앞에서 약속해놓고 뒤에서 약속. 신뢰가 중요하지. 지켜. 신뢰를 안 지켜. 아니 그 감당 못할 거면 얘기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아니야? 본인이 너무 어디서
영향을 받았다는 걸 계속 얘기해. 뭐 영국의 아키텍처럴 리뷰에서는 영국의 아키텍처럴 리뷰 그게 계속하고 한나 아렌트가 말하길 계속 그거를 막 너무 자주 언급하는 그런 레퍼런스에서 그리고 영향을 어느 너무 많이 지점에서 받았어요. 이것은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책에서 조금 나오면 약간 뒤에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되는 거죠. 내가 아는 부분에선 얘가 틀렸는데 이거는 내가 비록 모르지만 얘 이것도 잘못 생각했을 것 같아.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를 수 있어도 틀리면 딱 저자에 대한 신뢰가 그쵸. 없으면 갑자기 뚝 떨어지는. 나랑 다르네?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이거 지금 다른 거에 대해서 사기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재밌었다 이 책. 근데 책 보면서 내가 이래서 이렇다라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성찰을 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다운님 오늘 방금 느끼신 것처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안 보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되게 안 하게 되고 그런 생각 하게 해주는 책은 되게 그래도 좋은 책이 아닌가. 아니 이 책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이 책이 책에 그래도 대해서 다시 여전히 판단을 독서 모임이라서 저 이거 그래도 독서 모임에서 이렇게 좋네요. 논란거리가 많아서 읽을 거리가 맞아. 많네. 그리고 나는 이거 혼자 읽었으면은 많아. 앞에 진짜 그만큼 저 그래서 던졌을 일단 건데 말았어요. 사놓고. 지원님이 잘 토닥거리면서 그래도 그래요. 뒤에 읽으면 재밌는 것도 많으니까 폭력 읽으세요. 없이 하는 거 한번 먹어가지고 자존심 다치지 않게. 네 알겠습니다. 이러지.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너무 이제 책 시간이 너무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책 한 권이라도 이번 달에 안 읽으면 회사를 움직이시느라고 아주.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야근하시는 기력이- 거예요? 네. 그럼 책 얘기 끝? 네. 네, 이제 할 거 없어요? 다음 책 정하나요? 다음 책 그거예요. 그죠? 뭐예요? 라스베가스. 진짜. 베이거스의 재미없을 것 같아. 왜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니 약간 뭐 모든 되게 편집적이에요. 뭐라 해야지? 아 근데 저 얘기하고 싶은 거 한 가지 로버트 있어요. 벤출이라던가. 산업적인 거, 그러니까 문화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파트에서 이게 우리나라가 역사적 건물, 뭐 근대 건물 같은 것들을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원형을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로 늘리니까 또 다른 데도 다 그렇네. 뭐냐면 하나는 원형을 복원해서 그거를 보존하는 거. 또 하나는 그거를 계속 무슨 근대 역사 박물관이라던가 계속 근대 건축물을 복원해서 그거를 계속 박물관이나 전시관 같은 걸로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은 민간에서 그냥 그걸 카페 같은 걸로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활용이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는 어떤 이 문화나 문화 산업에 대해서 어떤 사고 방식을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길래 어떤 공통적인 생각을 하고 있길래 우리의 문화에 대한 어떤 문화 공간에 대한 활용이나 역사나 문화 공간에 대한 활용이 계속 이 선에서 멈춰질까에 대한 게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미술관이나 이런 더 뭐가 없을까 그 세계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페 이게 공공에서 미술관이나 박물관 말고 또 뭐가 있지 않을까? 왜 이거를 자꾸 활용하는 방법이 제한적일까? 뭐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까라는 게 좀 궁금했는데 이게 어떤 맥락인지 그게 그거 문화가 있고 그 안에 산업이 아니라 산업 안에 문화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되게 당연하게 문화랑 산업을 연결시키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 어느 시절부터 우리는 다 그거를 산업이랑 연결해서 시작했다라는 게 여기 이 책에 있는 이제 내용이에요. 아도르노 얘기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엄청 불리했었는데 계몽의 변주법. 좀 913조. 그리고 또 여기서는 되게 또 그렇게 얘기해. 문화랑 산업이라는 두 단어가 어떤 부끄러움이나 혼란 없이 나란히 쓰이고 있다는 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그래서 갑자기 이제 와서 또 여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이 책을 한 6권 쓰신 것 같아요. 다른 자아로, 부캐릭터로. 그래서 그거에 밖에 없으니까 빨리 얘기해. 거기서 사례로 pompidu 센터 있었고, 어떤 맥락에서 제가 이거를 제공했는지 잘 지금 모르겠어요.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실래요? 그냥 산업적인 것이 더 소개할 수 문화적이시네요. 있게요.
산업용 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하는 미술가를 사례들이 좀 있었고 이게 7-3이니까 산업적인 것이 더 문화적인 시대 챕터에 가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 시대에 지어진 공장이나 물류 창고 등이 문화와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얘기를 풀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 문화와 어떤 공간, 우리한테 남아있는 유산처럼 남아있는 공간들이 우리의 문화와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어떤 유산처럼 남아있는 공간들을 결국에 원형 복원을 하거나 아니면 기념관, 되게 소소한 기념관들 엄청 많고 우리 사람도 갔다 왔죠 없는 용산에. 네, 그런 기념관들을 만드는 방식으로만 우리는 그것을 문화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방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현재 어떻게 맺고 있는 방식이 요즘에 하고 그거예요. 있는 걸까? 여기 책에서 나왔던 게 너무 이제 그렇게 복원해서 산업 공장 같은 데 미술관을 만드는 것들이 산업적인 것이 더 문화적인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자리 잡아서 헤이트 모던 같은 게 더 문화적인 것으로 보이는 게 이제 아예 그 이미지가 고착화돼서 오히려 그냥 이런 건물인데 그렇게 보이려고 막 없었는데 강판을 더 덧댄다든지 부식된 철판을 붙인다든지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예 고착됐다고 아까 하더라고요. 여기 산업이 장악해서 뭐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죠. 하려던 얘기는. 왜 우리가 이거밖에 생각하지 못할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각 이렇게 공간이나 도시가 문화랑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초반에 맺는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정리가 안 돼요. 뭔가 그 문제의식은 되게 도움이 되는데 저로서는 이 세 가지 말고 뭐가 있을까가 또 그죠?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이 어디에 위치하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성수동은 꼭 미술관이라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네. 쓰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되게 오래된 건축물인데 아무도 그냥 이렇게 성당 만약에 유럽에 있는 성당처럼 그냥 진짜 필요한 사람이 가서 미사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오래된 성당인데 유적인데도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죠? 그냥 고정이긴 일상의 한데, 한 네, 일상의 공간으로서 공간으로서. 평범하게 사용되는 것들을 사용되는 네, 방식이 네, 네. 지속되거나 이제 이거 개보수를 거친 이후라도 네.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사무실로 이용을 한다거나 근데 음. 알겠다. 그거는 그냥 저기 돈 때문이다. 왜 그렇게 복원을 하는 거는 공공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 그리고 미술관으로 하는 것도 공공에서 하는 돈, 그 두 개는 뒤에 거는 그런 거 리모델링하는 게 돈이 그냥 일반 지능보다 더 돈이 많이 들고 인허가 과정이 더 복잡한데 그 뒤에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지. 그리고 그런 문화적인 건물은 지금 부동산으로 따지면 되게 가치 있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는 그런데 비용이 그만큼 들어갈 수 있느냐? 약간 그런 거. 근데 예를 들면 옛날 교회가 뭐 수정으로 쓰인다든지 작은 건물들은 그냥 사무실로 쓰는 곳들도 꽤 있고 근데 기념비적인 건물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그런데- 기념비적인 거 스카르파 건물 중에 어떤 하나는 그냥 사무실로 쓰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무실 뭐 하는 사무실이에요? 디자인 사무실? 근데 어쨌든 그것도 개인 뭔가 특징이 있지 않을까? 있겠죠. 그렇지만은 다 미술관으로 쓰거나 다 그렇게 쓰는 건 아닌 거죠. 우리가 아는 몇몇 유명한 사례들이 미술관이라서 우리가 그걸 알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런 데도 있잖아요. 정동에 이화 빌딩 그 거기도 건축사 사무소인가? 국가 건축? 거기 네 국가 건축이 거기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도 식당이랑 어쨌든 서면으로 제출받는 거. 네. 그거 있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뭔가 가슴이 콱 막힌 것 같아. 표정도 뭔가 그래요. 망연자실.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스크